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오늘도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들 짚어드리고요. 또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시장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066포인트대입니다. 2070선도 살짝 붕괴가 돼 있는 상황인데 9포인트 정도 하락합니다. 0.47%. 전 시간대보다 낙폭이 조금 더 깊어졌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2080부터 쭉 빠지면서 2066포인트, 현재 포인트대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일단 반등의 기미는 아직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여전히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일도 많이 던졌고요. 전전일도 던졌고 최근 시장에서 특히나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거셉니다. 오늘 751억 원. 전일에 비해서는 좀 덜 하긴 하지만 여전히 매도고요. 기관 1327억 원 매도합니다. 전주체가 매도하고요. 개인만 2050억 원 정도 순매수 들어온 상황입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도록 하죠. 691.95포인트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0.54% 하락입니다. 코스닥 역시 낙폭이 조금 더 커졌는데 하루간의 흐름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700포인트 찍고 쭉 빠지면서 690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690 저점 대비해서 올라온 게 거의 없습니다. 한 1포인트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열심히 삽니다. 1067억 원. 지금 매도 물량에 비해서 개인의 매수 물량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이 495억 원, 외국인 519억 원씩 팝니다.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연기금만 14억 원 소폭 순매수 가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9원 80전 거래되면서 원화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흐름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보합권으로 시작을 해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이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시 개장 이후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장중 2080선을 터치하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하락 전환하여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유럽 증시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하였지만 각종 경제지표 부진에 보합 마감하였던 것이 투심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보자면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8거래일째 연속 팔자에 나서면서 1조 원 넘는 매도 규모를 보여주고 있고 선물마저 매도세로 이틀간 전환하면서 변동성 장세를 더욱 키우려는 움직임이 보여집니다. 각종 정부 규제와 올해 GDP 성장률이 2.8%에서 2.3%, 0.5포인트 하향 조정되면서 코스피 시장의 먹구름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승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외국인 매수세는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여지며 다음 주를 시황을 좀 체크를 하면서 투자 전략에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16거래일 연속 팔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기금 수장 교체 이후에 불안정한 코스닥 시장보다는 PBR 0.8배 초반이고 블랙스완 효과로 코스피 시장에서만 매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6거래일 동안 코스닥 시장에서만 1조 2천억 규모의 매도를 하고 있으며 정부의 시장 안정 수요 정책이 굉장히 미비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투자 내지는 긴 호흡으로 코스닥 620선을 마지노선으로 분할 매수하거나 관망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중요한 섹터 동향으로는 이제 자동차 업종 하락입니다. 현대차가 급락을 하면서 자동차 전반 섹터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장중 8% 넘는 폭락을 시현 중에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늘부터 파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광주 관련 일자리 창출 이슈가 노사의 갈등으로 번지면서 가뜩이나 실적 악화로 폭락한 현대차를 더 끌어내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모 증권사 레포트로 인해 목표가는 더욱더 하향 조정되었는데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부진하면서 자동차 역성장에 돌입했다는 레포트를 내놓으면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투심 악화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 레포트에 따르면 상위 2개사, 폭스바겐, 토요타 외에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역성장에 돌입했다고 했으며 특정 메이커 외에는 장기 침체로 돌아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당분간 자동차 관련 업종들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보다는 관심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이오 섹터 정도로 보자면 이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어제 21일 바이오 기업 관련 상장 특례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통 3년 이상 적자 시 4년 차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데 바이오테크 기업만의 새로운 회계 기준을 마련하면서 4년 이후에도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짧은 기간 내에 눈부신 발전을 해온 바이오 산업이 장기간 모험 투자가 진행되는 만큼 일반 기업과 대등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번 바이오 산업에 적극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바이오 회사의 지분 투자 내지는 실체가 없는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선별적 투자가 필요하며 리스크 관리에 힘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완화에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초강경 반중파로 알려져 있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장이 정상회담에서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에 해빙 무드가 만들어질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단숨에 해결되기보다는 진통을 겪으면서 단계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1시간 남은 시각 상승 매수보다는 하락의 매수를 기다리면서 보수적으로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지금 2시 40분 넘고 있고요. 50분 정도 장 마감까지 남아있는데 어떤 종목 보면 좀 효과적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롯데정보통신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이 회사의 경우에는 롯데그룹의 IT 시스템, 통합 시스템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S나 이제 포스트코 ICT와 같은 군의 섹터에 속한 회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그룹사 관련된 매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 해외 쪽에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뿐만이 아니고 인도네시아라든지 그리고 전자생거래를 준비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관련된 해외 전자 결제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PG 결제 시스템만 하더라도 한 500억 원의 수주를 좀 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 쪽의 진출에 대한 투자 포인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자회사죠. 이제 롯데 월드 타워에 들어가는 전자결제 시스템들이나 아니면 4차 혁명 관련된 IoT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그룹사에서 수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이제 36,500원 그리고 밑에 하단인 29,500원 정도 손절가를 설정을 하셔서 좀 이런 변동성 장세에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정보통신 장 마감까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C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채널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종목 상담 함께하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JNS 자산운용의 윤여민 팀장, 김원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팀장의 종목들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예, 저의 첫 번째 종목은 KT입니다. KT는 지금 세 가지 정도의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2019년 전망에 밝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입자의 증가, 5G 성장성, 요금이나 영양 축소 등으로 무선통신 매출액의 증가세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가입자당 매출액은 사물 인터넷 위주 가입자 증가로 소폭 감소할 수 있으나 매출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우세합니다. 또한 초고속 인터넷은 10기가 인터넷 가입자 증가로 매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인데요. 마지막으로 그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케이블 TV 인수 등으로 성장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5G 및 부동산 개발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있다는 점인데요. 자양동 유휴부지에 주상복합 시설을 개발하는 등 부동산 수익화로 부동산 매출액이 2018년 4천억 원대에서 2020년 7천억 원대로 증가할 예정인데요. 또한 5G 경우 우월한 네트워크, 시범 사업의 경험, 또 B2B 사업 강점 등으로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VR, AR 등의 5G 초기 사업 모델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배당은 최소 전년 수준인 1,000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성장 모멘텀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사의 현저한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낮은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점인데요. 결론적으로 5G, 미디어, 부동산, 배당 등 여러 가지 소재가 존재하며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에 주목할 시점이라는 판단입니다. KT에 대해 목표 주가를 38,700원, 손절가를 27,4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도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동사는 다품종 전략으로 시장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현대제철이 지속적인 M&A를 통해 수직 계열화와 품종 다변화를 이뤘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로 캡티브 마켓을 보유하고 있어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는 현대 철강 시장에서 영향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무구조 개선인데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된 투자로 2014년 이후부터 연간 2조 원 이상에 달하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창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차입금이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투자 회수가 이어지며 차입금 상환에 따른 어떤 재무구조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개선된 재무구조와 지배구조 재편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경제개발 과정에서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요. 동사는 국내 유일의 철도 레일 생산 업체일 뿐만 아니라 건축용 철강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로와 전기로를 모두 건설 운영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러한 실적과 경험은 남북경협의 수혜주로서의 어떤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속적인 사업 전략 실행과 탄탄한 재무구조 속에서도 주가는 2016년 1월 철강 경기 바닥 수준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에 주목할 시점이라는 판단인데요. 현대제철에 대해서 목표가를 56,000원, 손절가를 38,900원 설정하고 시장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세 번째 종목은 SM입니다. SM 같은 경우는 엔터테인먼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대장주 굳히기로서 어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안정된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4분기 시장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데요. 아무래도 주가 상승 동력은 역시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1분기만 해도 동사의 실적은 매번 시장의 눈높이를 만족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분기에는 기대치에 걸맞는 실적을 발표하였고요. 3분기에는 눈높이를 오히려 20% 이상 상회하는 아주 좋은 성적표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덕분에 SM은 실적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5일 하루 만에 8% 이상 상승하는 어떤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4분기 실적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크게 이 세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본, 동남아 등 월드 투어가 가능한 글로벌 탑 아티스트 라인업 완성으로 공연 및 음원 매출 실적 증대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엑소, 동방신기, 샤이니, 레드벨벳 등 글로벌 팬텀 효과로 2020년까지 글로벌 투어 및 음원 매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SM, CNC, 드림메이커 등 자회사 및 관계사의 외형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능 및 드라마 제작 증가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고 부분에서도 연말 성수기 진입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력 아티스트들의 유튜브 등 어떤 글로벌 컨텐츠 플랫폼 내 인지도 상승과 K-팝의 영향력 상승으로 인해서 관련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사는 4분기 영업이익 190억 원 이상이 추정이 되며 이는 2015년 3분기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M에 대해 목표 주가를 63,000원, 손절가를 47,800원으로 놓고 시장에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다산네트워크스입니다. 다산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기준 6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 개선의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 법인인 다산 존 솔루션스의 꾸준한 매출 성장,
어떤 인디아 IP 및 프랑스망 고도화 사업 등 해외 사업 안정화가 수익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통신사의 5G 서비스 시범 사업 설비 투자도 실적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는 분석인데요. 앞으로 동사에 관해서는 세 개의 어떤 성장 모멘텀에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5G 모멘텀으로 네트워크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다산 존 솔루션스의 인수효과 본격화. 두 번째로는 초기 수준인 글로벌 FTTH 성장에 따른 수혜. 세 번째로는 5G 상용화를 앞두고 통신사들의 모바일 맥홀 장비 발주 시작입니다. 동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FTTH 시장에서 OEM, ODM이 아닌 자체 브랜드로 매출을 다각화하는 데 성공한 기업으로서 글로벌 시장의 성장에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5G 모바일 서비스와 10기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등으로 사업 환경 전망이 상당히 밝은 편인데요. 이렇듯 수익성 확대 지속 및 5G 모멘텀이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다산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9,000원, 손절가를 5,900원 설정하고 시장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종목은 광동제약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어떤 제약 바이오주를 들고 나왔는데요. 동사는 전통적으로 비타500, 삼다수, 옥수수 수염차, 헛개수 등 음료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제약사입니다. 동사의 2018년도 3분기 개별 기준 매출액 내역을 보면 주력 제품인 비타500, 옥수수 수염차, 헛개차는 어느 정도 정체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매출 비중이 큰 삼다수가 전분기 대비 17.1%의 고성장을 하였는데요. 금년 여름은 길었고 특히 기온이 높아 삼다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 의약품 부분에서도 백신 부분은 37.4% 이상 성장세를 보이며 상반기 매출 감소를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가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3분기 판관비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판관비 비율은 2017년 27.5%에서 올 3분기 24.5%로 약 한 2에서 3% 정도 낮아졌는데요. 원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판관비 지출 억제로 영업이익 하락폭이 크게 감소하였는데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지만 전년 상반기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사의 영업이익 실적, 성장성이 약간 정체됨에 따라서 투자가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부터 주가 하락이 커지면서 어떤 저가 매력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광동제약에 대해 목표 주가를 9,500원, 손절가를 5,800원으로 보고 저가 매력을 한번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광동제약까지 5종목에 대한 전략들 하나하나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제 김원호 멘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종목부터 출발할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제약 바이오 업종 중에서 가장 요즘 핫한 이슈죠. 차바이오틱입니다. 085660. 이 회사는 아시겠지만 배아나 성체줄기세포 및 면역세포 치료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정부에서 줄기세포라든지 배아 성체줄기세포에 대한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국내 최대의 줄기세포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2018년 3, 4분기 누적 매출은 217억, 전년 대비 26.1% 증가하는 그런 실적을 이루었고, 영업이익이 1.2억, 즉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죠. 지난 2018년 13월에 관리 종목에 편입이 되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바이오 업체들이 연구 개발비를 자산화 처리하면서 이게 비용 처리가 되면서 실적이 마이너스 되면서 4년 연속 영업이익이 하락되면서 관리 종목에 편입이 됐는데, 이 종목의 가장 핫한 이슈가 뭐냐면은 2018년 12월에 과연 관리 종목을 탈피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여부입니다. 관리 종목에 편입이 되는 바람에 지금 주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시장이 하락한 것을 떠나서 기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상장 유지 조건 특례 제도가 연내에 마련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련되는 과정을 통해서 관리 종목이 해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회사 또한 자구책으로 비상장 계열사의 수입 사업을 양수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차바이오 랩이라는 시설 범위를 설립을 해서 기초연구 부문과 바이오의약 의약품 위탁 생산 사업부를 분리를 했죠. 그러면서 2018년 3, 4분기 영업 실적은 일단 영업 이익이 1.2억 플러스가 됐습니다. 이렇게 회사 자체적인 노력과 정부의 상장 유지 조건 특례 제도를 통해서 관리 종목의 탈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 종목이 관리 종목의 탈피가 된다면 주가 상승은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를 좀 더 알아보시면요. 지난주에 제가 신통제약의 허혈성 뇌졸중 치료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줄기세포를 이용한 탯줄률의 급성 뇌졸중 줄기세포 치료 신약을 2018년 올 연말에 비임상 승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허혈성 뇌졸중 치료 신약은 현재 신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고, 혈액의 이 막힙을 뚫는 부작용이 굉장히 큰 그런 신약 하나가 나와 있죠. 그거 말고는 현재 존재하는 허혈성 뇌졸중 치료 신약은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특징적인 현상은요, 이것은 조건부 허가 대상으로 임상 2비가 종료가 되면 언제든지 상용화가 가능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이 올 2018년 12월에 관리 종목을 탈피할 수 있을 것이냐이고, 이게 가장 핵심적인 요인인데, 제가 보는 입장은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요, 어제 급등을 했어요. 장중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시장이 찌글찌글한 상황 속에서 지금 아침에 오전에 강하다가 지금 마이너스권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 종목 관심 있게 향후 보시고요. 매수가는요, 22,000원 밑에서는 언제든지 매수 접근을 하시고, 오늘 종가로 매수해도 가능합니다. 매수해서 넘어가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는 제가 27,000원 보겠습니다. 27,000원. 27,000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폭락했을 때 고점이 되겠죠? 그러나 이 종목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굉장히 안 좋을 경우는 손절을 일단 해야 되겠습니다. 그 손절가가 19,700원으로 19,700원 설정을 하시고 21,900원 현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종가 매수 또는 22,000원 밑에서 분할로 접근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차바이오텍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첫 번째 종목처럼 바이오 업체죠. 로고스 바이오 4세대 암 치료 오가노이드 기반 분석 시스템 개발 업체입니다. 해외 시장에도 이 법인이 있죠. 미국 버지니아에 현지 법인이 있고 매출 확대를 지금 꾀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가노이드가 뭐냐? 저도 공부하면서 아는 부분입니다만은, 오가노이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인간의 줄기 및 폐세포를 이걸 가지고 외부에서 그 배양을 통해서 실제 인간의 장기와 비슷한 유사체가 바로 오가노이드입니다. 유사 생체 장기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4세대 암 치료법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오가노이드입니다. 오가노이드. 그 오가노이드 기반 핵심 장비를 개발하는 국책 과제 수행 업체로 정부로부터 연구 개발비를 향후 5년간 지급받는 그런 과정에 있고, 그걸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에
세계 최초죠. 가장 주식에서 좀 중요한 거는 세계 최초, 아시아 최초, 뭐 이런 최초가 붙은 이런 업체 잘 봐야 되죠. 2018년 8월 세계 최초 초소형 세포를 카운팅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개발을 했다. 이게 뭐냐면 오가노이드 기반의 어떤 체세포라든지 줄기세포에서 유래된 그러한 장기, 이거를 연구하는 핵심 장비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2018년 8월에 세계 최초로 소수형 세포 카운팅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1억 원이 넘고 하는 레이저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효과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로고스 바이오의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정부가요 2022년까지 1조 3천억을 이 뇌에 관련된 연구 투자를 통해 세계 수준의 어떤 업체들을 확보하겠다, 원천 기술을 확보하겠다. 이게 정부 정책입니다. 그러한 정부 정책의 강력한 수혜주가 되겠습니다. 현재가 13,850원인데 14,000원 이하 13,800원 이 가격대에서는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목표가는요 17,000원 잡게요. 17,000원을 목표가로 잡고 손절가는 12,700원을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나갑니다. CIS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지요. 그 당시 2,200원대 초반 그러다가 재료가 나오면서, 소재가 나오면서 2,580원 갔다가 지금 현재 2,410원, 2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2차 전지 핵심 제조 설비인 정급 제조 장비의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 그 다음에 글로벌 2차 전지 제조사와의 공급 수주 계약이 얼마 전 200억 가까이 체결되면서 현재 누적된 수주 잔고가 1,600억 정도 되죠. 올해까지 예상 매출 규모는 뭐 한 300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요 1,000억에 육박하는 그런 매출도 가능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국내 2차 전지 장비 업체로서는 최초로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소량 합성에 성공했다. 이게 이제 가장 좀 핵심적인 사항인데, 여하튼 지금 급성장하는 그런 업종, 전기 2차 전지 관련 업종이다. 그 다음에 매출, 누적 수주 잔고가 1,600억 이상 되고 있다. 내년에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회사.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대죠. 1,300억 정도 되는데, 현재 내년을 생각하면 1,300억의 시가총액은 굉장히 저평가된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매수 추천가는요 현재가 2,410원, 20원 이 밑에서 분할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단기적인 목표가 2,700원, 그 다음에 그 위에 3,000원까지도 보겠습니다. 손절은요 2,200원을 잡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요 호텔신라죠. 어제장에 가장 강력한 시세 분출을 냈던 화장품 업종, 그 다음에 항공업종, 그 다음에 이제 이 면세점 연관, 중국의 유커들의 핵이 이런 영향으로 향후 좋아질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3, 4분기 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8만원대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주가가 고점에서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사상 최대의 매출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시장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중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국내 면세점 업계가 역대 최대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종목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얼마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 정지가 됐는데 거기에 의해서 이 호텔신라가 급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단기적인 수급적인 상승 모멘텀을 아직까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현재가 83,000원 중반대죠. 그래서 84,000원 이하 현재가 근처에서는 모아가시는 전략 추천드리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03,000원을 목표가로 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종목은요
종목이 굉장히 좀 거래량이 좀 작은 소형주이기 때문에 많은 수량을 매수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윈스라는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죠. 3분기 누적 매출은 428억, 작년에 비해서는 소폭 하향했죠. 그러나 영업이익은 6.5%, 순이익은 6.5% 상승하는 그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4차 산업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4차 산업의 핵심적인 그러한 업종 중에 하나가요. 오지죠. 오지. 그 다음에 자율주행. 즉 이러한 4차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강력하게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네트워크 부분에서의 어떤 보안 상황,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보안 솔루션 성장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4차 산업이 성장되면서 이 업체, 이 윈스는 성장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종목을 테마로 굳이 분류한다면 5세대 이동통신 IMT 2020, 즉 5G 상향하에 중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5G 중에 5G라고 딱 말씀을 가장 중요한 거예요. 데이터의 속도와 데이터의 양입니다. 그래서 SK텔레콤, KT가 상승한 이유가 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러한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됨으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보안입니다.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그로 인한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자, 최근에 자사주 매수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에 노력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특징적인 현상은요. 기관 투자가가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사주를 매수 20억 정도 되는데 그거 포함해서 기관 투자자의 집중적인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 자, 현재가 11,250원입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1,250원인데 11,000원대에서는 11,000원에서는 분할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3,200원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절은요. 앞에 있는 저점 1,300원을 붕괴하는 자리를 손절가로 정하시고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상 5가지였습니다. 네. 5종목에 대한 이야기 쭉 들어봤습니다. 이제 지난주 단기 접근했던 종목들 살펴볼 텐데, 윤여민 팀장은 신세계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 종목 어땠습니까? 신세계의 경우 특히 면세점에 대한 기우가 컸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우려가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실적 우려에 대한 기우는 별로 크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그 트래픽 증가로 인해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요. 또한 고정비 부담은 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명동점이 지속적으로 이 창출 능력을 키워가면서 이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조선호텔이 인수한 DF글로벌도 빠르게 안정화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지난 3, 4분기 면세점 영업 실적이 당초 우려했던 것보단 탄탄했고요. 4, 4분기 또한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신세계 영업 실적 성장 추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인데요. 백화점 인천점의 철수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 명암이 예상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시장에서 어떤 절대적인 점유율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T2 공항 면세점 매출 성장으로 인한 고정 비용 완화, 강남점 그리고 명동점 등 시내 면세점 성장세가 이익 기여도에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센트럴 시티의 영업 정상화도 실적 개선에 한몫할 예정입니다. 신세계에 대해서 목표를 33만 원 그리고 손절가를 26만 1,900원 설정하고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 단기적으로 저희가 접근할 만한 종목 보일 것 같은데 어떤 종목?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M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엔터테인먼트에서 어떤 대장주 구치기를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일단 글로벌 탑 아티스트의 어떤 라인업이 완성이 되면서 어떤 음원이라든지 공연의 어떤 실적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자회사죠. SMCNC나 드림메이커들의 어떤 관련 회사들의 어떤 매출이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요. 마지막으로 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를 통해서 어떤 관련된 매출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SM에 대해서 목표가를 63,000원, 손절가를 47,800원을 놓고 한번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 접근 SM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원호 멘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풍제약 이야기해 주셨는데 신풍제약 어땠습니까? 자, 지난주에 제가 단기 전략 종목으로 신풍제약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죠? FDA 승인 뇌졸중 치료제, 베링거하임 에키라제의 유일한 글로벌 10조 시장에서 허혈성 뇌졸중 치료제 SP8203의 국내 임상 2A가 성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연내라고 그랬죠? 연내 2018년 12월 내에 임상 2B 승인의 재료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임상 2B의 승인 여부는 이달 11월 말 정도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임상 2B 승인 여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글로벌 제약사를 통한 기술 이전 여부,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7,150원 종가로 매수 추천을 드렸는데, 아침에 좀 강하게 올라왔어요, 오늘. 7,500원대까지 올라오다가 시장이 좀 밀리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가 7,100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옆으로 횡보를 진행한 이후에 이제 시세 분출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이달 말 임상 2B, 그다음에 시장에 이 호전적인 현상이 발생이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6,700원이 붕괴된다면 일단 손절 처리를 통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8,500원을 잡고 손절가 6,700원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오늘 좀 강하게 뻗어갈 줄 알았는데 7,560원을 고점으로 해서 현재 좀 소폭 밀려있는 상황. 매수 추천한 가격이 7,150원인데 현재 이 매수가에서 살짝 밀려 있습니다. 일단 보유 전략이고요. 만약에 내일장에, 금요일이지만 내일장에 그 양봉을 강하게 뻗는다면 보유 전략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음봉을 통해서 실제 흐름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손절 기준을 정하시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신풍제약에 이어서 오늘 볼만한 종목도 갖고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단기적으로 볼까요? 네, 제가 일주일 동안 지켜보면서 선택된 종목 차바이오텍입니다. 앞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죠. 일단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일단 국내 최대의 줄기세포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줄기세포죠. 그래서 다른 기업, 바이오 기업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절대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 아닌가. 지금 시가총액 1조 1,000억입니다. 1조 1,000억인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관리 종목에 편입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관리 종목 800 항상 굉장히 높다고 앞서 언급을 드렸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언급드렸던 신풍제약과 같은 허혈성 뇌졸중 치료제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하는 신약 임상 2B가 임상 승인 계획서를 지금 승인을 목표로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기술적 분석으로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늘 총가로 지금 21,850원, 21,900원인데 총가로 매수해서 다음 주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고요. 목표가 27,000원 그대로 유지하고요. 손절가는 19,700원 잡고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차바이오텍에 대해서 단기 접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살펴볼 텐데 어떤 종목이 특징적이었는지 들어보도록 하죠. 윤여민 팀장은 오늘 시장 어떤 종목을 보셨습니까? 오늘 저의 그 특징주는 지금 호텔 신라입니다. 예. 멘토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 영업이익은 6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7% 껑충 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사상 최대인 2,433억 원을 2019년에는 2,715억 원이라는 영업이익을 기록해 최대치를 연속 갱신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한 지난 9월 명동 상권에서 어떤 알선 수수료 경쟁이 발생한 이후에
10월, 11월에는 수술 경쟁이 없었고 어떤 현대 코엑스 면세점 오픈에도 큰 영향이 없었던 점으로 미뤄 수술 부담감도 해소되었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내년 초부터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중국 여행사들이 어떤 전세기와 크루즈를 준비하는 모습도 좀 포착이 되었습니다. 내년 중국인 입국자 추정치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올해 대비 21% 늘어난 572만 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호텔 신라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1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고 한번 시장 상황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 신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김원호 멘토께서는 오늘 시장에 어떤 종목을 좀 특징적으로 보셨습니까? 예,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종목은 오스템이라는 거죠. 오스템 임플란트 그 오스템이 아니고, 자동차 부품회사 오스템입니다. 031510. 자, 세시 모듈과 시트 메커니즘 등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GM 대우에 편향된 그런 업체다 보니까, 이 매출이 굉장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자구책 노력으로 바디 프렌드라는 국내 이 헬스케어 전문 기업 IPO가 이제 조만간 나올 걸로 잡혀 있죠. 올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 정도에 상장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 바디 프렌드라는 이 회사와 전략적인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제휴를 맺어서 바디 프렌드가 이 안마의자죠. 안마의자. 국내 시장 점유율 65%를 점유하고 있는 바디 프렌드. 매출이 한 7천억 대 이상 되죠. 영업이익이 843억이고 예상되는 IPO 규모는 약 2조가 넘어가는 국내 1위 기업. 이 1위 기업의 안마 의자에 들어가는 시트 생산, 이걸 위해서 바디 프렌드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그러한 재료를 갖고 있으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한 종목이 오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 프렌드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 영역의 확장,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도요. 최근에 좀 이 시장이 폭락할 때는 같이 빠졌지만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가 4,800원 정도 하는데 4,800원 가격대에서는 매수 접근을 하시고요. 단기적으로 좀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반드시 정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손절가 4,450원 잡으시고요. 상승 시 목표가는요 6,000원 잡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종목을 가장 할 때 유념해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온다 무조건 때려야 됩니다. 바디 프렌드고 뭐고 간에 일단 때리고 리스크 관리한 다음에 다시 접근하는 전략 드릴게요. 오늘의 특징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스템이었습니다. 김원호 멘토님, 그 때린다는 표현이 손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손절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손절 라인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될까요, 그러면? 4,450원으로 손절 라인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450원에 때리는 게 아니라 손절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많은 종목도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1872번님의 유니슨입니다. 2,450원에 비중은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윤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일단 유니슨이 최근에 그 국책 사업이죠. 그 8메가와트급 그 해상풍력용 발전기 개발 국책과제 주간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2022년까지 8메가와트 기술까지 확보하면 어떤 풍력 발전 선진국들과 좀 기술 격차가 해소되는 국내 해상 풍력 사업뿐만 아니라 수출 경쟁력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어떤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3분기 영업이익률은 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4% 감소를 했으며 11월 15일에는 1,595원으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런 국책 사업에 어떤 좋은 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떤 상승 모멘텀은 보이지 않는데요. 저는 현재까지는 전량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0224번님의 종목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유화 종목 올라와 있고요. 17만 원의 비중이 좀 높습니다. 60%. 김원호 멘토님 어떻게 할까요? 예, 비중이 좀 굉장히 높은 거 말고는 뭐 특별히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34만 원대 하던 주가가 1년 만에 지금 16만 7천 원, 현재가 16만 7천 원이네요. 매출액은 굉장히 좋습니다. 전년 비해서 매출액이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주가 수준도 상당히 고점에서 많이 내려와 있죠. 그래서 현재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실적이 좋기 때문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동반하고,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이 33,000원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왔고 1차 반등 이에 옆으로 횡보 주고 있는데 비중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이거 말고는 주가가 현재 가격 매수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게 경기와 굉장히 연관된 그런 종목이죠.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탄력적인 상승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시장 자체는요, 이미 그러한 부분을 다 반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홀딩 전략 가지고 가시고요. 길게 보면요, 20만 원대 쭉 거기까지도 보셔도 되겠습니다. 대신 비중이 너무 크다라는 거, 또 비중 조절만 해주시면 큰 무리 없겠습니다. 예, 홀딩 전략입니다. 네, 홀딩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솔루션 3509번님께서 47,000원의 비중은 20%. 어떻게 할까요, 윤여민 팀장님? 일단은 홀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오솔루션은 어떤 세포 기반의 어떤 재생의료 전문 기업입니다. 관절염 치료제, 피부 치료제, 인체 조직의 모델, 줄기세포 유래 화장품 원료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올해 사실 11월에 그 예정되었던 카티라이프의 품목 허가가 내년 상반기로 지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밸리데이션과 어떤 그 완제 의약품 품질 관리 방법에 대한 보충 자료를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어떤 품목 허가 지연은 어떤 효능이나 안정성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품목 허가 기대감은 상당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분간 박스권을 횡보한 후에 아마 연말이 지나고 내년 초부터 어떤 기대감을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홀딩을 하시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은 홀딩 전략을 또 남겨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1430번님께서 파미셀 종목 여쭤보셨습니다. 18,100원의 비중이 굉장히 높네요. 70%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김원호 멘토님 이건 어때요? 예, 파미셀 또한 차바이트처럼 줄기세포 관련주죠. 그런데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계속 저점 물타기를 하셨는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70%를 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중 자체가 너무 높고요. 그러나 이 바이오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저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가 14,450원, 18,100원까지는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 있지만 그러나 이 홀딩 오늘도 좀 장중에 오전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미끄러졌는데 홀딩 전략을 가져가시고요. 목표가는요, 매수 평균가 18,000원대까지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좀 그때는 좀 비중을 줄여가면서 대응해 주시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일단 홀딩 전략 가져가시고요. 18,100원 매수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파미셀은 홀딩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수가까지 다시 기다려보자 하셨고요. 다음 종목은 와이솔입니다. 3843번님께서 17,500원의 비중 15%라고 하셨는데, 윤여민 팀장이 와이솔은 어때요? 일단 와이솔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스마트폰 부품업체인 와이솔은 3분기 실적이 아주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금 스마트폰 시장의 어떤 부진한 수요 속에서도 매출은 좀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어떤 사상 추정치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중저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SAW 모듈 출하 확대가 실적을 뒷받침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은 215억 원으로 어떤 전년 동기 대비 78.5%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세대 5G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현재 살아있는데요. 스마트폰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IT 부품주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어떤 5G 수혜주인 와이솔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와이솔에 대해서 목표가를 21,000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17,500원 여기서 터치하시면 이제 1차 청산하시고요.
여력이 되시면 어떤 21,000원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매수가까지 온다라고 하면 1차 청산을 생각해 보시고 목표가는 조금 더 위로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948번님께서 인트론바이오 52,300원의 비중이 5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오늘 김원호멘토께 가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비중이 좀 높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할까요? 네, 인트론바이오가 기술 이전 재료로 3일 전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점 64,200원을 찍고 지금 46,300원인데 그 규모가 6,700억 정도 되죠. 6,700억 정도 규모의 기술 이전을 통해서 그러한 재료를 단기적으로 폭등을 했는데 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 다른 바이오 관련 다른 종목에 비해서 주가가 안 빠졌어요. 안 빠지다가 재료가 나오면서 지금 급등을 했죠. 거기에서 그 급등하는 와중에 매수를 하신 건지 또는 급등해서 밀릴 때 장대 음봉이 나올 때 매수를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52,300 같으면 그게 한 10% 조금 넘게 물리셨는데 일단 홀딩 하시는 전략을 보내드릴게요. 대신 64,200원 찍는 그날 11월 20일 날 밑에서 올라온 어떤 세력이든 누구든 많은 부분이 매도, 이익 실현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크게 볼 수는 없고요. 일단은 반등을 통해서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시세가 크게 났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고 바로 상승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는 홀딩 전략 가져가시되 매수가 건접해서는 물량을 확 줄이고 일단은 지켜보시는 전략 보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인트론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자, 지금 3시 26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마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068포인트대에서 장마감 예상됩니다. 2070선 바로 턱 밑인데요. 0.37% 하락 마감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7포인트 정도 하락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하루간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080포인트 오늘 장중 고점이고요. 장중 저점은 2067. 지금 지수 정도가 오늘 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하루간의 낙폭이 크진 않은데 온종일 좀 답답한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쌍끌임에도 하루 종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금융투자 쪽에서 163억 원, 투신 243억 원, 연기금 150억 원 등 기관의 매도 물량 많이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매도 강도는 좀 최근에 비해서 줄어들긴 했는데 여전히 600억 원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1,781억 원 사는데 매수 물량을 줄였네요. 전 시간대만 해도 2천억 원을 넘어가고 있었는데 매수 물량 장 후반에 많이 줄인 모습 확인이 됩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루 종일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상승폭이 더 커지진 않습니다. 0.7%, 1.6%대의 상승에 그쳐 있고요. 셀트리온 하락 반전했습니다. 그리고 LG화학도 빠지는데 이 두 종목, 셀트리온과 LG화학 낙폭이 크진 않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SK텔레콤 잘 달립니다. 요즘에 통신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가운데 포스코 지금 보합권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신한지주도 보합권 수준까지 거의 올라왔습니다. 현대차 파업 소식에 영업이익 둔화에 글로벌 시장 축소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5%대까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연중 신저가 또 경신하고 하방 압력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93포인트대까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00포인트 장중 고점이고요. 저점은 690포인트입니다. 저점 대비 한 3포인트 정도 현재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도 낙폭은 코스피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쌍끌임에도 나오고 있고요. 기관 320억 원, 외국인은 399억 원 팝니다. 기관 가운데에서는 연기금만 지금 13억 원 정도 매수 들어왔고요. 개인이 772억 원 비교적 강하게 투자 주체 가운데에서는 매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결국에 상승 반전하면서 8만원 회복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전일 급등 나왔고요. 오늘 하루 종일 좀 조정이 나온 상황이었는데 장 후반에 지금 지수 낙폭을 줄이는 과정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빨간불로 전환이 됐고요. 신라젠도 낙폭 거의 다 줄였습니다. 200원 하락한 71,800원 마감 예상됩니다. CJ ENM도 상승 반전하면서 500원 상승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HLB 2.44% 상승 여전합니다. 포스코캠텍도 3% 하락에서 2% 하락대까지 낙폭 줄여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1위부터 5위 종목들 지금 빨간불이 더 많아진 가운데 6위부터 10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 저점 찍고 지금 50만원 탈환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상향합니다. 오늘도 1.73%나 올라가면서 이제 60만원이 멀지 않았다라고 57만 6,800원 보여집니다. 바이로메드도 1.67% 올라가면서 19만 4,300원대까지 터치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실적 잘 나온 뒤에 또 잘 달리고 있죠. 10만원 지지받고 있고요. 10만 6천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인보사 수출 계약 날 급등한 이후에 지금 지속적으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4만 3,4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펄어비스도 2,300원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은 양시장 모두 약세장으로 마감이 됐는데 두 분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은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좀 글로벌하게 먼저 보게 되면 그 JP모건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미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좀 1%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좀 많이 추락을 한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소비 심리가 많이 흔들릴 것이라는 예상이 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뭐 유가는 반등을 했지만 어떤 주가라든지 원자재가 모두 폭락하면서 글로벌 경기에 좀 둔화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외국인이 지금 8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순매수로 돌아선 상황인데요. 뭐 올해까지 뭐 한 6조 2,500억 정도 지금 매도를 한 상황입니다. 뭐 그 섹터별로 보면 이제 애플발 어떤 악재로 해서 뭐 지금 반등은 하였지만 IT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좀 변동성이 좀 심한 상태고요. 반면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기술 수출에 또 바이오 기업에 대한 어떤 금융당국의 처리 방침이 좀 우호적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좀 모멘텀을 좀 좋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제 중국주 같은 경우도 항한용이 좀 이제 거의 해지가 됐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앞으로도 투자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바이오랑 중국 관련된 주에 좀 집중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좀 이득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원호 멘토는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최근에 뭐 주식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심란한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야기되는 게 미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또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고, 또 향후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지속된다라는 그런 사실. 그걸로 인해서 경기 침체. 그다음에 최근에 또 달러가 굉장히 세죠. 달러 강세 현상. 그로 인한 기업의 실적 우려. 뭐 여기저기 찾아보면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더 많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이미 이러한 것들을 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진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악재가 이미 시장은 다 가지고 있는 상황. 그러한 앞으로 향후 나올 그런 악재가 이미 다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긍정적인 면을 찾자면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는 위축돼 있지만 투자 심리가 호전되는 어떤 모멘텀이 발생이 된다면 언제 그랬냐라는 식으로 급등도 가능하니까 힘을 내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수준은 굉장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하락에 대한 강한 반발력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약과 바이오 업종 가장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업종 특히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 두 분이 또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JNS 자산운용의 윤여민 팀장 그리고 김원호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하락 마감했는데 0.32% 빠지면서 2069.95포인트에 2070선 조금 모자라게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48% 떨어지면서 692.39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2원 40전 내려가면서 1129원
2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슈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어제 미국장이 유가의 상승에 영향을 받으면서 정말 잘 버티는 하루였죠. 나스닥이나 S&P는 올랐고 다우는 장 막판에 약간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어떨까 정말 궁금했는데요. 오늘 장을 보면 정체적으로 정말 재미난 장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국내장이 제가 이제 시장을 이제 새벽까지 미국 시장을 봤는데요. 미국 시장을 보면서 참 재미난 게 있었습니다. 뭐가 재밌었냐면 시간외에서 국내 환율이 역외 환율이죠. 역외 환율에서 원달러가 1138.25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야, 오늘 아침에 환율에 문제가 생기나 했는데 지금 1128원, 29원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뭐 10원이 벌어지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경우는 역외 환율을 적용해서 만약에 다시 쭉 밀려서 내려오는 경우는 봤어도 아예 시장에 반영 자체가 안 되는 이 모습을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보통 경우 환율이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변화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상당히 중요하겠죠. 오늘 밤 환율이 만약에 다시 1138원을 여기에서 간다면 내일 이걸 반영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시장은 상당히 흔들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고점을 이렇게 다 만들어 줬죠. 이거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우하향으로 떨어지는 곳에 세 번째 공간을 올라오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뚫려버리면 이 고점이 연장선의 고점을 넘어서 보기 때문에 지난번에 1144원 70점 요거를 뚫을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역외 환율에서 1138원을 보면서 아무래도 1144원을 돌파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황당하게도 아침에는 원달러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역외 환율을 봐야 될 것 같고 또 내일 시장 적응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요, 왜 기관들이 국내에서 약 8일을 순매수를 합니다. 8일을 순매수를 했는데 오늘 뜬금없이 매도를 합니다. 청개구리 시장도 이렇게 청개구리 시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미국이 2% 빠졌을 때 또 그 전날에 1.6% 빠졌을 때 국내 시장은 정말 잘 버텼어요. 어제 뭐 약밥 정도 끝났죠. 거기에는 기관들이 매수를 해줬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기관들이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잘 플러스까지는 나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락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밤에 새벽에 미국이 시장의 모습을 보면 다우는 거의 약보합, 그 다음에 나스닥이 다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마이너스가 되면서 기관은 매도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오늘 특히 외국인만 매도한 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건데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뭐냐면 왜 기관이 팔았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차트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로 보시면 이거를 이제 아주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8거래일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 자리부터 매수를 한 겁니다. 이 자리부터 매수를 꾸준히 했어요. 어저께 장중 거의 뭐 1.5% 정도 빠질 때부터 바닥을 올려서까지도 샀어요. 그럼 사실 오늘 미국장이 좋으면 적절한 수준이라면 그동안 사물량이 때문에 이거를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단가를 높여야 되거든요. 근데 평단가를 높여주지 않고 오히려 매도를 1,200억을 합니다. 이거를 해석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부분이 사실 고민입니다. 어쩌면 기관들이 $1가 너무 급격하게 여기 환율에서 올라가서 이것 때문에 시장 대응을 좀 달리하는 게 아닌가.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매도한다면 정말 기관도 되게 많은 거죠.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게 아니라 저점 부분에서 매도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어쨌든 시장이 기관에 의해서 청개구리 시장이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시장이 완벽하게 터닝 포인트를 가졌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를 좀 보도록 하죠. 오늘 글로벌 이슈는요, 중국을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중국의 그 L자형 경제 성장 가능성이 나옵니다. 이게 L자형이라는 건 경기 둔화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2번 정도 경기가 2번 정도 저점을 찍을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GDP 성장률이 6%대 초반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결국은 무역 분쟁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로 봐야 되겠죠. 미국에서도 제가 지금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애플의 주가의 하락, 또 애플이 신형 아이폰의 생산을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소매업체가 실적이 나빠지는 거, 전부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시작됐는데 중국 경제에도 역시 그 영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좀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시장을 봐도 중국의 상승에 따라서 국내 시장이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약간 디커플링을 가져가면서 중국을 따라가도 우리나라가 중국마저 L자형 경기 둔화를 만약에 진행한다면 국내 시장이 부실 언덕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정말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 아니면 정말 힘들 거다.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 자체적으로 좋아서 우리나라가 나홀로 간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미국이 예전에 경기 둔화돼서 위기를 맞았을 때 우리나라가 2200까지 갔었고 미국은 12000대 있었던 그런 기억도 있지만 그때와 지금은 완전 상황이 상당히 다른 상황이다 라고 본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결국 중국 경제가 L장으로 경기 둔화된다면 국내 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시작했다가 10시 반에는 중국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방향성을 탐지했었는데 그 기회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 되지 않겠나라고 본다면 결국 L자형 경기 둔화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중국 경제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부분이죠. 이걸 우회적으로 해석한다면 저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시장이 정말 강한 상승을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중국과 미국이 무역 협상을 한다면 그것이 극적 타결로 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적어도 경기로 수치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중국장을 보면요. 중국장은 항상 보면 월선으로 보면 120일선에서의 월선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120일선 근처에서의 움직임이 항상 나타나다가 고점을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요 과거에도 121선이었고요. 또 요전에도 요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거 확대해서 보시면 120일선에서 싸움이 약 3개월 정도 진행이 됐었고요. 지난달에 밀렸다가 다시 120일선을 상해서 움직이려는 양봉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L자형 경기 둔화 진짜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중요한 선을 회복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L자형 경기 둔화가 시작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 수출을 하게 되면 모든 기업이 다 수출해서 성장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반도체가 두 자리의 수출 증가율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버팀목이다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이달 들어서는요,
3.5%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전에 한 두세 달 전에 11월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루머가 좀 있었는데 실제로 현실로 반영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죠. 만약에 이게 진짜 3.5%가 맞다면 다른 업종에서 이 수출을 늘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D램 가격이 7불대로 떨어졌습니다. 8불대에서 7불 떨어지면은 수출에서 영업이익도 줄어든다는 거죠. 결국 수출도 증가율이 낮아진다면 거기다 D램 가격까지 내려가는 상황이라면 정말 이번 수출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이거에 따라서 금리에 대한 부분도 상당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기술적으로 국내 시장을 한번 다시 한번 삼성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보시면 지금 주가가 이렇게 다시 밀렸다고 해서 살아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아주 크게 보면 요 추세 연장선에서 지지력이 나왔어요. 또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또 그 자리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자리에서 추세 연장선을 본다면 지난번 저점 44,400원이 지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지지가 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상당히 좀 밀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특히 아까 이 이슈처럼 두 자릿수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정말로 두 자릿수에서 3.5%로 뚝 떨어진 것이 확인된다면 삼성전자의 지금 가격은 정말 견조한 가격이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고 이 가격에서 매수가 맞냐라고 물어본다면 확실치 않겠다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맏형이고 대표주자 입장에서 특히 수출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낮아진다면 상당한 고민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이 시장의 바닥으로 인식하기에는 이른 시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일 전략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오늘 제가 앞에서 이제 하나 보여드릴 게 뭐냐면 이 개인만 매수를 했어요. 나홀로 개인만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전부 쌍끌이 매도를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개인 매수가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자, 이게 선택이 맞다면 개인들이 정말 고수겠죠. 만약 선택이 아니라면 고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 모습을 아까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 모습을 보면은 기관들이 받아줬던 8일 거래일 이것을 가지고 현재 위치에서 조정을 주기 때문에 개인들이 못 따라간 개인들은 사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하신 원달러의 확인 또 반도체에 대한 부분 L자형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시장에 가시화된다면 개인들의 현재 매수는 의미가 없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에서도 개미들과 헤지펀드는 지금 주식을 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굉장히 늘리고 있는 그런 현재의 모습을 미국에서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우리나라는 개인들이 거꾸로 매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서 시장에서 나오는 이슈들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장입니다. 잘 견디는 아시아 시장이고 국내장이지만 이것을 100% 믿기에는 시장 상황이 완벽하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